팔척기가 이정의 몸을 선택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짜여온 계획 그리고 사냥이었죠. 팔척기는 흔히 떠도는 혼령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증오 속에서, 망각보다 더 끈질긴 고통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살아왔죠. 그의 본질은 사냥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한 고리를 찾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냥꾼이죠. 그 약한 고리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고개를 갸웃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팔척기는 언제나 감정에 사로잡힌 망령처럼 보였거든요. 자신에게 불을 지른 인간을 향한 원한, 도성 전체를 향한 복수의 외침, 그 모든 모습이 마치 단순한 악령 같았죠. 슬픔과 분노에 잠긴, 죽어서도 편히 눈 못 감는 비극적인 유령 말입니다. 하지만 14화를 기점으로 그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팔척기는 더 이상 감정의 수렁에 빠진 혼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밀하고 냉정한 전략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숙주로 삼을지, 언제 움직여야 효과적일지, 누구를 겨누면 왕실이 무너질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판단하는 존재로 변모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정이라는 이름입니다. 팔척기가 선택한 새로운 숙주 이정. 이름만 들으면 어딘가 정직하고 고든 선비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허나 그 이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음울했습니다. 그는 도성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던 인물, 왕을 직접 보좌하지 않으면서도 조정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민심을 꿰뚫는 글을 남기는 자. 그런데 정작 그를 따르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함께 고민해주는 동료도, 그를 지지해주는 상관도 없었죠. 왕실에서는 그를 야심 있는 자라며 경계했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개혁을 외쳤지만 그는 철저히 고립된 존재였죠. 말은 정의로웠지만 그 말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문을 닫고 글을 쓰고 혼자서 노비 개혁을 외치며 혼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 혼자라는 감정 속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 내가 외치는 정의는 왜 닿지 않는가?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왜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나는 왜 이리도 외로운가? 나는 정말 정의로운가? 혹은 단지 쓸모없는가? 이정의 마음속엔 정의에 대한 확신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 속으로 팔척기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스며들었죠. 기억하십니까? 14화에서 이정과 윤검서 간의 대화를요. 이정은 망설이다. 경기석 없이 글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기석은 거슬리니까.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경기석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균열, 심리의 동요, 무의식의 진실을 드러내죠. 이정은 경기석 앞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으로는 민심과 정의를 말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죠. 인정받지 못한 자의 분노, 무시당한 자의 분노,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조차 무너지는 순간 느끼는 절망의 감정 말입니다. 팔척기는 바로 그런 인간을 원했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말하지 가슴속에는 복수와 갈망이 타오르는 자, 그리고 그 누구, 그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정은 팔척기가 보기엔 너무도 맛있는 숙주였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포장할 수 있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명령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인간. 팔척기는 그 믿음을 살짝 비틀기만 하면 됐습니다. 정의에서 복수로 이정은 그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왜 하필 이정이냐고요? 그는 팔척기가 오래전부터 지켜보며 기다려온 인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팔척기는 어떻게 이정에게 빙의할 수 있었을까요? 병사의 몸을 잠시 빌려 도성을 뒤흔든 적은 있었지만 병사는 그저 불안정한 매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정은 다릅니다. 그는 위치가 있는 자입니다. 글로 민심을 흔들 수 있고 한 문장으로 조정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여기서 우리는 풍산이라는 인물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14화에서 풍산은 윤검서관에게 접근했죠. 약을 건네며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표면상으론 윤곽을 돕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경기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검서관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약병을 깨고 거절하죠. 풍산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풍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겉으론 허웃으며 말하지만 그의 발밑은 늘 바삐 움직이고 있죠. 조용히 꾸준히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자. 그는 곧바로 다른 대상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정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풍산은 팔척기와 모종의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이정의 의지의 틈을 넘겨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팔척기는 이정의 몸을 장악하고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열의와 윤곽을 잡아들여 차명에 처하라. 이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정치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풍산이 준비한 명분 제거, 시나리오와도 절묘하게 겹치죠. 팔척기는 감정에 기반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 위에 정치적 계산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왕실 내부를 뒤흔들 수 있는 카드, 이정을 통해 실행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팔척기는 정말로 열의와 강철을 죽이려는 걸까? 직선적인 증오로 가득 찬 복수극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팔척기는 이미 단순한 살인마의 경계를 넘은 존재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계산된 침묵이 깃들어 있다. 죽음은 끝이지만 공포는 반복된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더 깊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팔척기가 진짜 원하는 건 여리와 강철의 죽음일까? 아니다. 그보다 더 음험하고 더 잔인한 그림을 그린다. 그는 두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비밀스럽게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햇빛 아래 도성 한복판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이라는 가장 극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말이다. 왜?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붕괴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의 얼굴을 한 이들을 악으로 뒤바꾼다. 주인공들을 도성의 암적 존재, 혼란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그 이미지를 군중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킨다. 죄 없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처형당할 만한 자의 필연적인 최후로 인식되도록 서사를 짜고 연극을 꾸미고 관객을 조종한다. 그리고 그 처형의 순간 경기석의 권위는 산산이 부서진다. 경기석은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 도성은 이제 팔척기가 통치한다. 이 한 문장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도성 전체의 윤리와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다. 팔척기는 단순한 복수기가 아니다. 그는 이정이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 풍산이라는 그림자의 조율을 받는 인형,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대한 환영, 그 모든 것의 결정체다. 그는 지금 한 명의 살인자가 아니다. 도성의 권력을 무너뜨릴 정치적 망령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이고 피해자가 아니라 연출가로 군림하며 피해 복수를 말하지만 그 본질은 권력 장악이다. 팔척기의 계획은 거의 완성됐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백성들의 분노, 경기석의 혼란, 여리와 강철의 포박, 그리고 곧 시작될 처형의 날. 풍산이 만든 각본은 정당한 복수처럼 보이지만 그 무대 뒤에는 더러운 권력 다툼과 조작이 숨어 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반역이다. 정의가 아니라 착각이다. 공감이 아니라 선동이다. 그리고 이제 도성은 혼란의 심연으로 빠져들 준비가 끝났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무질서. 그 속에서 팔척기는 군림할 것이다. 피로 물든 왕자에 앉아 웃을 것이다. 진짜 전쟁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다. 무대는 준비됐고 배우는 입장했다. 그리고 관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연극에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